지난 24시간, 정말 한국 증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하루였습니다. 평생 겪을 변동성을 단 하루 만에 다 겪은 느낌인데요. 오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12.06%. 모든 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2026년 3월 4일 코스피가 그야말로 폭락하면서 찍은 정말 기록적인 숫자죠. 이게 그냥 좀 많이 빠진 날,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지는 시스템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던 거죠. 이런 혼돈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지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먼저 어제 그 충격의 원인부터 파헤쳐 보고요. 밤사이에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의 핵심 쟁점은 뭔지, 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용돌이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제의 충격. 대체 왜 이런 전례 없는 폭락이 온 걸까요? 그 시작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 바로 세계 경제 동맥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네,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갑자기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전 세계 원유,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이 해협이 사실상 마비가 된 겁니다. 우리처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한테는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이었는지 숫자로 한번 보시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중동에서 중국 가는 유조선 운임료가요, 하루에 28,000달러 하던 게 무려 42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1,300%가 넘게 뛴 거예요. 해협을 지나다니는 배는 36척에서 단 3척으로 줄었고요. 이건 그냥 공포감 수준이 아니라 실제 비용이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이야기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국 시장은 닫혀 있었는데 아주 강력한 움직임이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바로 미국의 대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이 유조선을 호위할 수도 있다고 발표하고 해상보험까지 보증해주겠다고 나선 거죠. 심지어 위기 끝나면 유가는 지금보다 더 낮아질 거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낮에는 공포 그 자체였죠. 코스피 마이너스 12%, 환율 1,500원 돌파. 그런데 밤이 되니까요, 희망으로 싹 바뀝니다. 야간 선물이 무려 8%나 폭등하고 공포지수는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어제 장 마감 때의 패닉이랑 오늘 아침의 기대감 사이에 정말 어마어마한 틈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입니다. 밤사이 피어난 희망과 어제 남겨진 상처, 이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죠. 한쪽에는 야간 선물이 8%나 올랐으니까 가자 하는 강력한 매수세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32조 원, 사상 최대 규모의 신용융자 잔고, 그러니까 비투 물량이죠. 어제 폭락으로 반대매매 경고를 받은 이 물량이 오늘 아침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엄청난 매도 압력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시나리오는 딱 이겁니다. 일단 시작은 야간 선물 덕에 갭으로 크게 뜨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9시 땡 하면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초반의 상승 힘이 그 매도 폭탄을 다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오늘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겁니다. 이렇게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시나리오별로 조건과 전략이 아주 명확해요. 자, 시나리오 A, 가장 좋은 시나리오, 강한 반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추격 매수 금지예요. 무작정 따라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환율이 1,470원 밑에서 안정되고 유가도 괜찮고 외국인들이 주식이랑 선물을 둘 다 사주는 걸 확인하고 장초벌 20분 정도 혼란이 지난 뒤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다음은 시나리오 B, 갭 상승했다가 스르르 밀리는 흐름인데요. 사실 이런 충격 뒤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때 전략은 뭐냐? 아침에 반짝 오를 때를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의 기회로 삼는 거죠. 마지막으로 최악의 시나리오 C, 재차 폭락입니다.
만약 환율이 다시 1,500원 근처로 치솟고 새로운 악재가 터져서 유가가 급등한다? 이때는 그냥 무조건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절대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2차 반대매매 폭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는 자산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런 시나리오에 맞춰서 ETF를 활용하는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시장이 그냥 반등할 것 같으면 코덱스 200 같은 대표 지수 ETF로, 시나리오 A처럼 강한 반등이 확실해 보이면 레버리지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반대로 시나리오 C의 징후가 보이면 인버스로 하락에 베팅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정말 숨가쁘게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소용돌이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쇼프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버티고 있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있거든요. 바로 엔비디아 GTC 2020입니다. 3월 16일, 이제 곧 열리죠. 여기서 차세대 AI, 로보틱스 기술이 공개될 텐데 전 세계 기술업계의 눈과 귀가 지금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금의 블랙홀 칩에서 추론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루빈, 그리고 미래의 파이만까지 엔비디아의 이 장기적인 AI 로드맵이 결국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메모리 반도체 성장을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극심한 공포가 시장을 덮쳤고 밤사이 기적 같은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시장은 이 둘이 격돌하는 최전선이 될 거고요. 단기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와 장기적인 기술 성장이라는 기회, 이 거대한 두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장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